안녕하십니까. 방사성 장애 방어의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 정철민입니다. 그럼 문제풀이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챕터 1번 입자 플러스 에너지 플러스 계산 문제 관련하여 문제 풀어볼 건데요. 그 전에 입자 플러스율과 에너지 플러스율이 어떤 건지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에너지 플러스율 입자 플러스율은 단위 면적을 지나는 단위 시간당 입자 또는 에너지를 의미합니다. 자, 단위로 표시한다면 단위 면적을 지나는 단위 시간당 입자 또는 에너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봐서는 잘 모를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 방사선의 특징에 대해서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방사선 동위원소는 불안정한 상태를 띠고 있고 안정된 상태가 되기 위하여 붕괴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이 붕괴를 일으키면서 여러 입자가 방출되게 됩니다. 이 방출되는 입자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방사선 에너지라고 불리웁니다. 자, 이런 붕괴는 언제 얼만큼 되는지를 정량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는 단위 시간당 붕괴하는 양이라는 단위를 만들어 이 붕괴하는 방사선 동위원소의 양을 측정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중 베크렐은 초당 붕괴하는 수를 나타내며 decay per second, 초당 붕괴하는 수를 나타내는 DPS로도 많이 쓰입니다. 큐리는 베크렐을 환산한 수치로 1큐리는 3.7 곱하기 10의 10승 베크렐과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초당 붕괴하는 수와 붕괴할 때 발생하는 입자수, 붕괴할 때 방출하는 입자수를 이용한다면 우리는 초당 붕괴하는 입자수를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초당 붕괴하는 수와 붕괴당 방출하는 수, 붕괴당 입자 수 또는 에너지 라는 공식으로 초당 방출되는 입자와 에너지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이 에너지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데 입자 또는 이 입자가 가지는 에너지는 선원이 붕괴할 때 360도 전방위로 방출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각각 동일한 양을 방출하게 되는데 흔히 방사선 에너지의 양은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반대로 동일한 거리에서는 동일한 양의 방사선 에너지를 가진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어떠한 붕괴하는 선원이 있습니다. 그 선원을 기준으로 동일한 거리를 가지는 점들을 연결해 본다면 우리는 2차원적으로는 원을 그릴 수 있을 것이며 3차원적으로는 구를 그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를 이루는 점들에게 각각 동일한 에너지를 방출, 동일한 입자수를 전달한다면 이 구를 이루는 이미 한 점에서의 에너지 또는 입자량은 모든 점에
개수분의 1이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점의 개수, 이 모든 점들을 구의 면적으로도 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이 선원이 붕괴하면서 발생되는 에너지 중 동일한 거리를 가지는 어떠한 지점에서 에너지의 양이 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총 에너지의 구의 면적분의 1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앞서 구했던 초당 붕괴수와 붕괴하는 입자수, 붕괴당 발생하는 에너지를 통해 초당 발생하는 입자수 또는 초당 발생하는 에너지를 구하였고, 총 에너지에서 구의 면적분의 1을 하여 이 구를 형성하는 이미 한 지점에서의 에너지량을 구해냈습니다. 이 둘을 연립하여서 구의 면적에서 초당 입자수 또는 초당 에너지량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입자 플루언스율 또는 에너지 플루언스율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만일 이 선원의 형태가 불규칙하여서 선원이 불규칙하게 생겨서 방사성 물질이 많이 포함된 곳에는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적게 포함된 데는 적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여 동일한 거리에서는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에 나온 식이 성립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것이 점선원과 점등 방사선원입니다. 이들은 점으로 이루어져서 거리를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선원에서부터 동일한 거리에서는 동일한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것을 가정하는 가상의 선원을 말합니다. 자, 이들을 이용해서 챕터 1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오드는 붕괴당 0.364메가에너지볼트의 감마선 80%와 0.638메가에너지볼트를 가진 감마선 8%를 방출한다고 한다. 자, 요오드는 방사선 동위원소는 안정된 상태가 되기 위해서 확률적으로 붕괴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문제에서 요오드는 80%의 확률로 붕괴를 하면서 이러한 에너지를 가진 감마선을 방출하고 또한 8%의 확률로 붕괴를 하면서 이러한 에너지를 가진 감마선을 방출한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3.7큐리의 양을 가진 요오드는 1m 거리에서 어떤 정도의 에너지 속밀도를 가지느냐. 에너지 속밀도는 에너지 플루언스율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입니다. 즉 1m 거리에서의 에너지 플루언스율을 묻고 있는 문제네요. 자, 해당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너지 플루언스율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구의 건널비를 넣는 이유는 방사성 선원이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에너지를 가지고 붕괴할 때 생성되는 모든 에너지가 동일한 거리를 가지는 모든 점들에게 균등하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그중 한 점에서의 에너지 값은 결국 이 동일한 거리를 가지는 점들, 즉 이 구의 겉면적분의 1이 될 것이기 때문에 분모에 구의 겉면적이 들어간다고 설명드렸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에너지 플루언스를 구하기 위한 해당 요소들을
위에 문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 분계수는 문제에 3.7큐리라고 주어졌습니다. 3.7큐리. 자, 분계당 입자수는 분계할 때마다 80%의 확률로 한 개 방출하고 8%의 확률로 한 개 방출한다고 하네요. 80%로 한 개, 그리고 8%로 한 개. 입자당 에너지는 역시 80%의 확률로 0.364 메가 에너지 볼트, 8%의 확률로 0.638 메가 에너지 볼트가 되겠네요. 거리는 구의 겉면적을 구할 때 사용되며 구의 반지름과 같은 의미로 쓰입니다. 문제에서는 점선으로부터 1m 거리에서의 입자 에너지 불론수율을 구하라 하였으니 거리는 1m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요소들을 위에 식에 대입하여 식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불론수율은 초당 분계수 3.7큐리인데 큐리를 베크렐로 환산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큐리는 베크렐이란 단위를 환산한 값이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큐리는 3.7 곱하기 10의 10승 베크렐로 쓸 수 있다고 하였고, 이를 이용하여 환산하는 내용이네요. 그리고 분계당 2개를 방출한다. dk per 2개 곱하기 2개 중에 한 녀석은 각각의 확률과 에너지가 다르기 때문에 나누었습니다. 80%의 확률로 0.364 메가 에너지 볼트, 8%의 확률로 0.638 메가 에너지 볼트, 그리고 구의 건널비를 구하는 공식인 4파이 r의 제곱을 이용하여 4 곱하기 3.14 곱하기 1m의 제곱을 하였습니다. 해당 식을 전개하여 큐리 약분되고 방사선 초당 분계수 계산값인 13.69 곱하기 10의 10승 dps d per second 똑같은 의미입니다. 곱하기 분계당 2 약분돼서 1, 그리고 에너지량을 계산하였더니 0.34 메가 에너지 볼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분모인 4파이 r 제곱을 계산하니 12.56 제곱미터가 나왔네요. 자, 여기서 다시 분계 약분을 하고 남아있는 단위인 메가 에너지 볼트, 제곱미터, 세컨드, 그리고 수치들을 계산하여 0.37 곱하기 10의 10승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기에서는 메가 에너지 볼트 퍼 센티미터 제곱 센티미터가 되었으니 제곱미터를 제곱 센티미터로 환산하여 정답인 0.37 곱하기 10의 6승 메가 에너지 볼트 퍼 제곱 센티미터 세컨드가 나왔습니다. 이는 다시 3.7 곱하기 10의 5승 메가 에너지 볼트 퍼 제곱 센티미터 세컨드로 쓸 수 있겠죠. 간혹 단위 환산에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종종 계신데, 단위 환산하고 싶은 단위를 약분하기 위해서 분모에 해당 단위를 써주시고, 단위를 환산하려고 하는 단위 적어주시고, 이 둘의 차이값을 앞에 대입해 주시면 됩니다.
미터와 센티미터의 차이는 100배이나 제곱이 붙었으므로 100의 제곱 만이 되겠네요. 다시 한번 예를 들어서 풀어보겠습니다. 큐리 분의 1을 베크렐로 환산하고 싶다면 큐리 분의 1 분모에 큐리가 있으니 분자에 큐리를 써주고 환산하고 싶은 베크렐을 분모에 써줍니다. 그리고 이 둘의 차이를 즉 3.7 곱하기 10의 10승 베크렐을 베크렐 자리에 써준다면 큐리 약분되고 베크렐만 남게 되는 환산이 완료되었습니다. 자, 문제로 돌아가서 정답은 3.74 곱하기 10의 5승 메가 에너지 볼트 퍼 제곱 센티미터 세컨드 3번이 되겠네요.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번 0.662 메가 에너지 볼트의 감마선을 방출하는 점선원의 강도가 32큐리일 때 이 선원으로부터 100m 거리에서의 입자 플루언스율은 얼마인가를 묻고 있습니다. 이 선원은 붕괴당 2개의 입자를 방출한다고 하네요. 자, 입자 플루언스율을 묻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는 이 식에서 필요가 없는 요소일 것입니다. 이 점 생각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플루언스율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구의 건널비 분의 초당 붕괴수 곱하기 붕괴당 입자수입니다. 자, 해당 요소들을 문제에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 붕괴수 문제에서 32큐리로 주어졌네요. 32큐리. 그리고 붕괴당 입자수는 마지막에 붕괴당 2개의 감마선을 방출한다. 즉 2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리는 100m 거리에서 입자 플루언스율을 묻고 있으니 거리는 100m가 될 것입니다. 자, 해당 요소들을 각각 대입해보면 32큐리 곱하기 큐리는 베크렐로 환산할 수 있죠. 3.7 곱하기 10의 10승 베크렐로 환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붕괴당 2개를 방출한다고 하네요.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 제곱이었죠. 거리는 100m이니 대입하면 4 곱하기 3.14 곱하기 100m의 제곱이 되겠네요. 자, 해당 식을 전개해보니 큐리를 베크렐로 환산하니 118.4 곱하기 10의 10승 dps가 나왔습니다. 자, 붕괴 환산 약분하니 남는 수치들이 다음과 같네요. 숫자들 따로 계산하고 단위만 모아보니 개 퍼 세컨드 퍼 미터 제곱미터 계산하니 18.85 곱하기 10의 6승계 퍼 제곱미터 세컨드가 나왔습니다. 자, 보기에서 요구하는 단위는 제곱미터가 아니라 제곱 센티미터네요. 자, 미터 제곱을 센티미터 제곱으로 환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둘의 차이 몇 배? 미터와 센티미터는 100배입니다. 그런데 제곱이 달렸으므로 100배의 제곱 만배, 만분의 1, 만 센티미터 제곱분의 미터 제곱을 곱해 주어서 미터 제곱을 환산했습니다. 해당 식을 계산하니 18.85 곱하기 10의 제곱 개 퍼 제곱 센티미터 세컨드가 나왔고 소수점 한 개를 땡기는 대신 10의 제곱을 10의 3승으로 전개하여서 1.89 곱하기 10의 3승계 퍼 제곱 센티미터 세컨드가 나왔네요. 그리하여 정답
4번이 되겠네요.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번 어떤 핵종 EQ리가 발생하는 제동복사선 발생 확률이 5%라고 한다면 2m 거리에서 이 핵종의 제동복사선에 의한 에너지 속 밀도는 얼마인가? 단 베타맥스는 2.5 메가 에너지 볼트이다. 제동복사선이란 베타 입자가 날아가던 도중에 원자를 만나게 되면 에너지를 잃게 됩니다. 즉 감속되게 됩니다. 그 잃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 제동복사선입니다. 그런데 이 베타 에너지는 우습게도 감속되는 정도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어떨 때는 많은 에너지를 감속하여 제동복사선이 높아지는가 하며 어떤 때는 거의 에너지를 잃지 않아 제동복사선이 매우 낮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제동복사선은 값이 특정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베타선이 해당하는 베타선이 포함된 방사선 에너지 값을 계산하는 즉 선량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계산적인 평가는 베타선의 최대 에너지인 이 문제에서 주어진 바로는 베타 맥스 값, 이 값의 3분의 1의 값을 평균 에너지라 하여 베타선의 평균 에너지라 하여 베타선을 이용한 계산 공식에는 이 평균 에너지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있습니다. 즉, 이 문제에서는 베타선의 발생 확률이 5%이고 그 5%로 발생한 제동복사선의 에너지는 베타맥스 2.5 메가 에너지 볼트의 3분의 1인 3분의 2.5 메가 에너지 볼트이다 라고 풀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점 유념하면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에너지 플루언스율, 에너지 속 밀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에너지 플루언스율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으며 제동복사선에 맞춰서 약간의 변형을 주었습니다. 자, 해당 요소 문제에서 찾아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 붕괴수는 2Q리로 초반에 주어졌네요. 2Q리. 그리고 제동복사선이 발생할 확률은 5%라고 합니다. 제동복사로 인해 베타선의 최대 에너지, 마지막에 2.5 메가 에너지 볼트로 주어주었고, 그렇다면 계산에 사용할 평균 에너지는 3분의 2.5 메가 에너지 볼트가 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거리는 2m 거리에서의 에너지 속 밀도를 묻고 있으니 2m가 되겠습니다. 해당 값을 위에 식에 대입하여 식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당 붕괴수 2Q리를 집어넣었고 2Q리는 다시 베크렐로 환산하였습니다. 그리고 붕괴당 제동복사가 발생할 확률은 5%가 되겠네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3분의 2.5 메가 에너지 볼트가 될 것입니다. 구의 건널비는 4파이 r의 제곱이 되고 큐리 약분하여 초당 붕괴수 7.4 곱하기 10의 10승 dps를 구하였고 에너지 값은 붕괴당 0.0417 메가 에너지 볼트를 구해냈습니다. 이를 구의 건널비인 50.26 제곱미터로 나눠주니 0.006 곱하기 10의 10승
메가 에너지 볼트 퍼 제곱미터 세컨드가 나왔네요. 그런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단위 면적은 제곱미터가 아닌 제곱센티미터네요. 그러므로 제곱센티미터를 제곱미터로 환산하여 계산하니 6.0 곱하기 10의 3승 메가 에너지 볼트 퍼 제곱센티미터 세컨드가 나왔습니다. 이는 3번이 정답이네요. 자,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사능이 각각 10mC, 5.6 곱하기 10의 8승 베크렐인 치료용 점등 방사선언이 있다. 세슘 2개를 길이 0.5m인 집게를 이용하여 저장고에서 환자 치료실까지 운반하였다. 운반에 소요된 총 시간은 30분이었다. 이 두 개의 선원이 공기 중에 노출되었을 때 운반자의 손위치에서의 에너지 플루언스율은 얼마인가? 단 세슘은 94%의 확률로 붕괴하고 붕괴할 때 감마선의 에너지는 0.662 메가 에너지 볼트이다. 문제는 매우 긴 것 같지만 저희가 필요로 하는 요소들은 몇몇 없어 보입니다. 자, 초당 붕괴수가 2개가 주어져 있고 거리가 주어져 있으며 붕괴당 방출률 그리고 방출당 에너지량이 나와 있으니 우리가 원하는 손위치에서 에너지 플루언스율을 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 존재하는 운반에 소요된 총 시간 30분, 이것은 의미가 없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플루언스율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이번에는 공식이 조금 길어 보이는데 왜냐하면 선원이 2개, 즉 초당 붕괴수가 2개이니 각각에 대한 붕괴당 입자 방출률, 입자당 에너지, 그리고 B에 대한 붕괴당 입자 방출률, 입자당 에너지를 나누어 놨기 때문입니다. 이를 좀 간편하게 전개한다면 붕괴당 입자 방출률과 입자당 에너지가 둘 다 같은 선원이니 같아서 뽑아낼 수 있을 것이고, 즉 초당 붕괴수를 더해준다면 기본적인 초당 붕괴수가 되어서 쉽게 에너지 플루언스율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 요소들을 하나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 붕괴수, 수당 붕괴수 2개가 존재합니다. 10mC 그리고 5.6 곱하기 10의 8승 베크렐이 되겠습니다. 자, 붕괴당 입자 방출률은 붕괴당 감마선 방출률은 94%라고 합니다. 94%. 입자당 에너지는 0.662 메가 에너지 볼트이네요. 마지막으로 거리는 손에서 선원까지 집게를 이용하여 선원을 잡고 있기 때문에 집게의 길이가 거리가 되겠습니다. 0.5m가 되겠습니다. 자, 해당 요소들을 식에 대입하여 아래 식에 대입하여 식을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의 초당 붕괴수 10mC, 10 곱하기 밀이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이 되겠죠. 10 곱하기 10mC 곱하기 큐리는 베크렐 단위로 환산했습니다. 더하기 5.6 곱하기 10의 8승 베크렐, 그리고 붕괴당 입자 방출률 붕괴당 0.94, 그리고 입자당 0.662 메가 에너지 볼트를 방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9의 건널비 4파이 R의 제곱, R은 0.5m의 제곱이네. 이는 50cm로도 쓸 수 있습니다. 즉 50cm 제곱을 넣었습니다. 해당 식을
전개하니 초당 붕괴수 A와 초당 붕괴수 B를 합한 값 9.3 곱하기 10의 8승 DPS가 나왔고, 붕괴당 에너지는 94%와 0.662 메가 에너지 볼트를 계산하여 붕괴당 0.62 메가 에너지 볼트를 방출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구의 건널비인 4 곱하기 3.14 곱하기 50cm의 제곱을 계산하니 3.14 곱하기 10의 4승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죄송합니다. 3.14 곱하기 10의 4승 제곱센티미터를 나누어서 1.84 곱하기 10의 4승 메가 에너지 볼트 퍼 제곱센티미터 세컨드가 나왔네요. 자, 1번이 정답이네요. 5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점등 방사선은 세슘의 10m 거리에서의 입자 플론 수율이 이러하다. 이때 한 개의 이온쌍을 만드는 데 소비되는 평균 에너지가 33.7 에너지 볼트이고 질량 에너지 흡수 계수가 이러하다라면 이 방사선의 강도는 얼마인가? 단 세슘은 붕괴당 한 개의 입자를 방출한다. 자, 앞선 문제와 다르게 입자 플론 수율을 주어주고 붕괴당 입자 수를 주어주고 거리를 주어주고 방사선의 강도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즉, 입자 플론수와 관련이 없는 이온쌍을 만드는 데 소비되는 평균 에너지와 질량 에너지 흡수 계수는 필요 없는 항목이 되겠죠. 자,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자 플론 수율을 구하는 공식인 입자 플론 수율은 초당 붕괴수와 붕괴당 입자 수를 구의 건널비로 나눈 값이다. 이에 해당하는 요소들을 문제에서 찾아서 대입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당 붕괴수는 우리가 현재 구하려고 하는 X값이 되겠습니다. 자, 붕괴당 입자수는 붕괴당 한 개의 입자를 방출한다. 한 개가 되겠네요. 거리는 처음에 10m 거리에서의 입자 플론 수율을 주어주면서 10m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자 플론 수율 2.95 곱하기 10의 3승계 더 제곱센티미터 세컨드가 되겠네요. 자, 각각의 요소들을 대입하여 문제를 풀어보면 입자 플론수 2.95 곱하기 10의 3승계 퍼 제곱센티미터 세컨드는 구의 건널비 4파이 R의 제곱분의 우리가 구하려는 초당 붕괴수 X의 붕괴당 생성되는 입자수 한 개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10m를 1000cm로 미리 환산해서 대입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해당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전개하면 식은 넘겨주어 이러한 해당 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자, 각각의 부호 단위를 약분하여 개 약분하고 센티미터 제곱 약분하고 붕괴 약분하고 마지막으로 세컨드 약분하여 2.95 곱하기 10의 3승 곱하기 4 곱하기 3.14 곱하기 1000을 하여 3.7 곱하기 10의 10승은 x이다 라고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x는 바로 초당 붕괴수이죠. 그러므로 초당 붕괴수는 3.7 곱하기 10의 10승 100크렐이다
자, 그러므로 정답 4번이 되겠네요. 6번 어느 점등 방사선언의 에너지 플루언스율을 측정하다 보니 딱 1테라 에너지볼트가 나오는 위치가 있었다. 이 방사선언이 20큐리라고 할 때 이 지점까지의 거리는 얼마인가? 단, 이 방사선언은 붕괴당 1개를 방출하고 1개는 0.5 메가 에너지볼트를 가진다고 합니다. 자, 에너지 플루언스율을 주어주고 초당 붕괴수를 주어주고 붕괴당 에너지 그리고 붕괴당 입자수를 주어주고 거리를 묻는 문제입니다. 에너지 플루언스율을 구하는 공식을 이용하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플루언스율을 구하는 공식은 구의 건널비 분의 초당 붕괴수 곱하기 붕괴당 입자수 곱하기 입자당 에너지를 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당되는 요소들을 문제에서 찾아서 대입하여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초당 붕괴수는 방사선언 20큐리가 되겠습니다. 붕괴당 입자수는 마지막에 붕괴당 1개의 감마선을 방출한다고 합니다. 1개. 입자당 에너지는 이 1개의 감마선은 0.5 메가 에너지 볼트를 가지고 우리가 구하려는 거리는 X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에너지 플루언스율은 1테라 에너지 볼트 퍼 제곱 센티미터 세컨드. 자, 이를 이용해서 해당 식을 전개해 보면 에너지 플루언스율 1테라 에너지 볼트 퍼 센티미터 제곱 세컨드는 초당 붕괴수 20큐리는 베크렐로 환산하였고 붕괴당 입자 1개를 방출하고 그 1개는 0.5 메가 에너지 볼트를 가진다더라. 그리고 구의 건널비 4 파이 r 제곱, 여기서 r 제곱이 저희가 구하려는 x입니다. 자, 해당 식을 간단하게 전개하여 초당 붕괴수를 74 곱하기 10의 10승 dps로 나타내었고 1개당 에너지를 붕괴당 에너지로 나타냈습니다. 자, 이 식을 x에 대한 식으로 전개를 하면 x제곱 제곱 센티미터는 4 곱하기 3.14를 한 12.56분에 해당 식을 전개한 37 곱하기 10의 16승 에너지 볼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테라는 10의 12승임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가는 10의 9승, 메가는 10의 6승, 키로는 10의 3승입니다. 반대로 미리는 10의 마이너스 3승,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승, 피코는 10의 마이너스 12승. 이 정도까지는 반드시 숙지를 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74 곱하기 메가 에너지 볼트이기 때문에 74 곱하기 10의 10승 곱하기 메가 에너지 볼트이기 때문에 10의 16승 에너지 볼트가 되었고 1테라 에너지 볼트는 10의 12승 에너지 볼트가 되었습니다. 자, 각각을 약분해 보면 세컨드, 에너지 볼트, 센티미터 제곱, 계산해 보면 x제곱은 29,459가 나오겠네요. 즉 거리는
171.6cm, 이는 1.7m로 쓰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정답 2번이 되겠네요. 이상으로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